요즘 아침은 점점 무거워진다. 발끝이 무겁고 허리는 자꾸 굳는다. 이놈의 관절은 왜 이렇게 매일 아침 파업이야. 나는 잠에서 깬 채 스스로 중얼거린다. 이름 모를 동네의 낡은 정류장. 그곳은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처럼 내가 나와 앉는 자리였다. 직장 다닐 땐 시간에 쫓겨 서 있었고 퇴직한 뒤에도 여전히 시간은 지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흐름을 지켜보는 입장이 되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주변이 더 고요했다. 그러다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정류장으로 다가왔다. 낡은 자전거를 끌고 고무줄로 묶은 신문 더미를 짊어진 채였다. 신문 배달을 하는 노인이었다. 그는 내 쪽을 보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등을 문지르며 말했다. 손끝이 시려워서 겨울이 온 걸 안다고. 젊을 땐 밤새도록 페달을 밟아도 끄떡없었지만 이제는 하루라도 신문을 돌리지 않으면 몸이 더 아프다고 했다. 몸이 아파서 쉬고 싶은 게 아니라 쉬면 더 아파. 그 말이 묘한 감정을 일으켰다. 바쁘게 살다가 멈춘 뒤 쉴 수 있다는 걸 위안 삼았는데 그는 달랐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고장이 난다고 했다. 며칠 뒤 나는 습관처럼 정류장에 나갔다. 그날은 동네 마트의 야채 코너에서 일하는 중년 여성이 그 자리에 있었다. 오른쪽 무릎에 보호대를 차고 팔꿈치에는 파스를 붙인 채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서 있는 일이라 허리가 아프다고 했다. 그럼에도 일하는 이유는 단순하다고 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아프더라도 일하는 게 낫다고. 요즘은 무슨 이유로든 움직여야만 한다고. 살기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다. 살기 위해서 움직인다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움직인다. 그 말은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았다. 며칠 뒤 낯선 인물이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 옷차림이 어딘지 유별나고 머리는 반쯤 염색이 빠진 상태였다. 대학 강의를 한다는 그는 요가 강사로도 일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은 너무 늦게 시작한다고 했다. 문제가 생긴 뒤에야 허겁지겁 뭘 하려 하고 그때는 이미 예전 몸이 아니라고.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몸을 기억시킨다고 했다. 몸은 기억하는 기관이 아니라 기억하게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 하루를 떠올렸다. 퇴직 이후 매일 같은 시간에 정류장에 나왔다. 그 시간은 기억된 시간이 아니라 단순한 습관이었다. 나는 기억시키지 않았지. 그냥 버려뒀을 뿐이야. 며칠 후 정류장에 노란 장화를 신은 아이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다. 등굣길에 벤치에 잠시 앉아 초코우유를 마시고 있었다. 아이는 학교 가기 전에 여기서 한숨 쉬고 간다고 했다. 엄마가 너무 아침부터 잔소리를 해서 여기서 잠깐 조용히 있다 가면 마음이 괜찮아진다고.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오늘 내가 잘한 일이라는 제목 아래 버스 타지 않고 걸어가기, 엄마랑 싸우지 않기, 발끝으로 세상 보기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이없으면서도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그 작은 수첩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발끝으로 세상 보기라. 그건 나도 못 해본 일이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신발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다. 마지막 출근하던 날 신었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류장이 아닌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운동화를 신고 아주 천천히 걸었다. 몇 발자국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지만 그 숨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 땀을 식히며 나는 며칠 전 그 노인의 말을 떠올렸다. 쉬면 더 아파.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느낌이었다. 가만히 있기엔 아직 할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매일 정류장에 나가는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건 정류장이 아니라 멈췄던 시간으로 돌아가려는 나만의 몸짓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갔다. 한두 걸음 걷는 것으로 시작한 산책은 어느새 한 바퀴를 도는 루틴이 되었다. 물론 속도는 느렸고
종종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걷고 있었다. 멈춰 있던 삶에서 아주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공원의 벤치에는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날은 그 중 한 사람이 말을 걸었다. 며칠 전 정류장에서 만났던 신문 배달 노인이었다. 그는 자전거에서 신문을 내리며 말했다. 이 동네엔 아침마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더 중요하다고. 신문보다 먼저 하루를 알려주는 건 사람의 표정이라고 했다. 요즘 들어 내 얼굴이 조금 펴졌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내 귓가에 오래 남았다. 나는 정말 펴졌을까? 집에 돌아온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오랜만에 스스로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이었다. 얼굴은 여전히 주름지고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약간의 기운이 도는 것 같기도 했다. 신문보다 먼저 하루를 말해주는 건 사람의 표정이라 나는 낮게 중얼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다시 정류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이번엔 야채 코너의 중년 여성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벤치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최근 들어 새벽마다 허리가 저렸겠다고 했다. 그래서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조금씩 시작했는데 의외로 몸이 반응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운동이 약이 아니라 대화라고. 몸과의 대화,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운동은 약이 아니라 대화다. 나는 그 말을 하루 종일 곱씹었다. 지금까지 몸이 말을 걸어와도 귀 기울인 적이 없었다. 아팠을 때는 그만해라고 쏘아붙였고 괜찮을 때는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이제야 조금씩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셈이었다. 며칠 뒤 공원에서 나는 요가 강사를 다시 마주쳤다. 그는 풀밭 위에서 혼자 동작을 취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다. 최근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앉아 있는 자세만 봐도 그날 기분을 알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등이 굽으면 마음도 아래로 꺾이고 시선이 낮으면 생각도 움츠러든다고. 몸이 말하는 언어는 정직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문득 내가 걷는 자세를 떠올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고 누군가 앞에 나타나도 먼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몸이 말하는 언어는 정직하다. 나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나무잎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노란 장화를 신은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작은 수첩, 오늘 내가 잘한 일이라는 문장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나는 종이와 펜을 꺼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몇 분간 멍하니 있었지만 결국 한 줄을 써내려갔다. 오늘 운동화를 신고 공원 한 바퀴를 걸었다. 그리고 다음 줄에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고 썼다. 마지막 줄에는 햇빛 아래서 나무잎을 올려다봤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잠들었다. 그날은 오랜만에 꿈을 꿨다. 신문 배달 노인, 야채 코너 여자, 요가 강사, 노란 장화의 아이가 모두 공원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나는 그 가운데서 가만히 서서 햇빛을 받으며 웃고 있었다.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공원으로 향하던 내 걸음이 느릿했다. 몸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랬다. 늘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던 신문 배달 노인이 그날은 보이지 않았다. 평소엔 자전거 바퀴가 바람을 가르며 지나가는 소리가 먼저 들렸고 그 다음엔 자전거에서 내리며 인사하는 그의 손짓이 이어졌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듯 고요했다. 나는 괜히 벤치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혹시 늦은 걸까? 혹시 길을 바꾼 걸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마트 앞 전단지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송영호 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생전에 정직하게 바퀴를 굴리던 분. 장례는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렀습니다. 발밑이 푹 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신문이 멈추었다는 것은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말 같았다. 나는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다 낡은 운동화의 끈을 다시 묶었다. 무릎이 부풀어 오르듯 뻐근했고 발목은 약간 삐끗한 듯 기울어 있었다. 살기 위해 움직인다는 말, 이제야 알 것 같군.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가 남긴 말 하나하나가 공원 구석에 붙어 있는 것만 같았다. 며칠 후 야채 코너의 중년 여성도 정류장에서 보이지 않았다. 마트 앞 카트가 쌓인 곳에서 직원 한 명이 말했다. 그녀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라고. 아무도 그녀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는지 몰랐다고 했다. 마음속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 걸 느꼈다. 소중히 생각하게 된 이들은 정작 가장 힘든 순간 곁에 아무도 없는 곳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혼자 텔레비전을 틀었다. 뉴스도 예능도 모두 소음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리모컨을 내려두고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엔 어느새 글이 채워지고 있었다. 오늘 잘한 일들, 자전거 바퀴 자국을 따라 걷기, 마트에 혼자 들어가 채소 고르기, 소리를 내서 웃기. 나는 마지막 줄에 조심스럽게 적었다. 내일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넬 것. 다음 날 공원에선 요가 강사가 여전히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그는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내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숨을 들이쉴 때에 어깨의 움직임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몸은 낡은 도구가 아니라 오래된 친구라고. 말을 걸면 대답하고 무시하면 멀어진다고.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며칠 뒤 정류장에서 노란 장화를 신었던 아이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장화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 아이는 익숙하게 벤치에 앉아 초코우유를 마시며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는 나에게 보여주었다. 오늘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군가의 인사를 받았다. 아저씨가 웃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다. 잘했구나. 우리 둘 다. 아이의 수첩 옆에 놓인 작은 펜을 보며 나도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싶어졌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누군가의 신문이 되고 싶다. 하루의 시작을 말해주는 조용한 문장 하나처럼. 그리고는 벤치 아래 놓여있던 운동화를 다시 조여매며 일어섰다. 그날은 정류장 대신 골목길을 돌기로 했다. 길은 달랐지만 걷는 사람은 같았다. 이제 내 발걸음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봄이 되었다. 공원엔 꽃이 피고 바람은 좀 더 부드러워졌다. 내 산책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졌다. 운동화 끈을 묶는 손놀림이 익숙해졌고 걸을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리긴 했지만 그 통증도 어느덧 반가운 감각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침 나는 벤치에 앉아 작은 메모장을 꺼냈다. 이제 그 수첩은 꽤 두꺼워졌고 페이지 곳곳에 볼펜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다. 오늘 쓴 문장은 짧았다. 누군가를 기다릴 것. 정류장을 향해 걷던 길에서 나는 한 노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한 손엔 손잡이 달린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엔 무언가 찢어진 지도 같은 종이를 들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녀에게 물었다. 혹시 길을 찾고 있냐고.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자주 잊는다고. 자신이 왜 밖에 나왔는지도 가끔 흐려진다고. 그러나 길을 잃으면 몸이 먼저 방향을 알려준다고 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내게도 와 닿았다. 나 역시 그랬다. 무엇을 하러 나갔는지 잊은 날들이 있었고 정류장에 앉아 그저 시간을 보내던 날들. 하지만 결국 내 발이 이끌던 방향은 늘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쉬다 가시겠냐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를 접고는 앉았다. 그날 이후 벤치는 그저 쉬는 장소가 아니었다. 한두 명씩 사람들이 모였다. 허리를 다친 중년 여성도 회복 후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그녀는 팔굽혀펴기 대신 웃음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요가 강사는 가끔 작은 매트를 챙겨와 간단한 동작을 알려주었다.
누구도 무리하지 않았고 서툰 동작에 웃음이 터지면 그 웃음이 곧 운동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노란 장화의 아이가 친구 한 명을 데려왔다. 둘은 벤치 앞에 나란히 앉아 초코우유를 나눠 마셨고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두 명이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여기가 정류장이었구나. 처음엔 멈추는 곳이었고 지금은 이어지는 곳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사람들은 여전히 벤치를 찾았다. 누군가는 걸어왔고 누군가는 끌고 왔으며 누군가는 마음만 가지고 왔다. 나는 이제 아침마다 운동화를 신으며 오늘 누구를 만날까라는 설렘을 느낀다. 그리고 벤치 옆 작은 입간판을 세웠다. 흰 종이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잘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앉아 있어도 말이 없어도 오늘 당신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문장을 보고 한 남자가 다가와 물었다. 이걸 적은 사람이 누구냐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신문보다 먼저 하루를 알려주는 건 사람의 얼굴이래요. 그 말은 오래전 누군가가 내게 해준 말이었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문장이 되었다. 그날 벤치에는 4명이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엔 말없이 피어오르는 웃음이 있었다. 누군가는 새로 왔고 누군가는 돌아왔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정류장에 앉아 있지 않다. 나는 누군가의 길을 기억해주는 벤치가 되었다. 햇살은 나무짚을 따라 흔들리고 벤치 아래 내 낡은 운동화가 조용히 바닥을 눌렀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길을 기억해주는 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